요즘 시니어 전용 펀드라던데 나도 가입해도 될까? 60대 이상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시니어 맞춤 펀드. 이름만 들으면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과 수익의 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시니어 전용 펀드 가입 전에 꼭 봐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니어 전용이 정말 시니어에게 맞는지 확인하기입니다. 요즘 금융기관에서는 안정형, 시니어형이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지만 실제로 구성 상품을 보면 채권 비중은 적고 주식형이 포함된 경우도 많습니다. 즉, 이름만 시니어용이지 실상은 일반 펀드와 다르지 않은 셈이죠. 따라서 상품 설명서에서 자산 구성 비율, 즉 주식 채권예금 비중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70% 이상이 아니라면 시니어 맞춤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배당형인지 성장형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시니어에게 중요한 건 단기 수익보다 안정적 현금 흐름입니다. 배당형 펀드는 기업의 배당금을 꾸준히 받는 구조로 가격 변동이 적고 월 분기마다 배당이 들어옵니다. 반면 성장형 펀드는 주가가 올라야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 변동에 민감하죠. 따라서 이 펀드는 배당을 주나요? 를 반드시 물어보고 정기 지급식 펀드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질문이 노후 자산의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원금 손실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점검하기입니다. 많은 시니어 투자자들이 안정형이면 원금 보장되는 줄 알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펀드는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닙니다. 특히 채권형이라도 금리 상승기에 손실이 날 수 있고 배당형이라도 기업이 배당을 중단하면 수익이 끊길 수 있죠. 따라서 판매 직원의 설명보다 투자 설명서 내 위험 등급 부분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 등급 12는 안정형, 3 이상은 변동형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네 번째, 수수료 구조를 반드시 따져보기입니다. 펀드의 수익률이 5%라도 판매 수수료 운용 보수 신탁 보수를 합치면 실제 수익은 절반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니어 전용 펀드는 노후 안심형이라는 이름으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 전 총 보수율이 몇 %인가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1% 차이가 10년 후엔 큰 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지급 방식과 해지 조건을 확인하기입니다. 배당형 펀드는 월 지급형, 분기 지급형, 반기 지급형으로 나뉩니다. 매달 생활비처럼 들어오길 원한다면 월 지급형을 선택해야 하죠. 또한 해지 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일부 상품은 3년 이전 해지 시 0.51%의 환매 수수료가 붙습니다. 즉, 내가 언제 이 돈을 쓸 계획인지를 기준으로 상품의 만기와 지급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펀드의 운용 주체와 자산 규모를 꼭 보세요. 운용사가 크고 안정적인 곳일수록 위험 관리가 잘 됩니다. 자산 규모가 작은 펀드는 시장 변동성에 취약하고 운용 중단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은행 창구에서 추천받더라도 이 펀드 운용사는 어디인가요? 한 번만 물어보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시니어 전용이라는 말에 속지 말고 내 돈의 흐름을 이해한 뒤 들어가야 한다는 것. 이건 투자라기보다 노후 자산의 현금 흐름 설계입니다. 첫 번째, 수익률보다 지급의 안정성을 보세요. 펀드 가입자 중 가장 흔한 착각이 수익률이 높으면 좋은 상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투자는 언제 얼마나 안정적으로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이 일정하지 않으면 매달 생활비 계획이 틀어지죠. 따라서 평균 수익률보다 최근 12개월간 실제 지급 내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주기와 변동폭이 일정한 펀드일수록 노후에 안정적입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만드는 데이터예요. 두 번째, 채권형 펀드라도 금리 환경을 확인하세요. 많은 시니어가 채권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즉, 금리 상승기에 채권형 펀드에 들어가면 예금보다 손실이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금리 추세가 상승 중인지 하락 중인지에 따라 투입 시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금리가 정점에서 안정될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죠. 이건 단순한 타이밍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세 번째, 해외형 펀드는 환율 리스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 시니어 전용 펀드 중엔 해외 배당주 펀드, 글로벌 리츠 펀드가 많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불안정할 땐
이익이 나도 원화로 환전할 때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의 지형환율 변동 차단형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해외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환해지 비율이 50% 이상인 상품이 안정적입니다. 즉 환차익이 아닌 배당과 수익률 중심의 펀드를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 수수료 총액을 비교하는 TCR을 확인하세요. 펀드마다 운용 보수, 판매 보수, 신탁 보수가 다르기 때문에 표면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TCR TOTAL 카스트 레이시오 항목을 찾아보면 펀드 운영에 실제로 나가는 전체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펀드라면 TCR이 1% 이하인 상품이 이상적입니다. 즉, 수익보다 먼저 봐야 할 건 얼마나 가져가는가입니다. 이건 장기 투자일수록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판매 직원의 설명보다 운용 보고서를 믿으세요. 은행 창구나 증권사 직원은 판매 수수료 기준으로 상품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전용 펀드 중엔 수수료형 안정형이 많죠. 하지만 진짜 안정형은 운용보고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용보고서에는 실제 보유 종목, 수익률, 손익 변동 이유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3개월마다 공개되기 때문에 가입 후에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습관화하면 팔 때 좋은 펀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펀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배당금 재투자 여부를 설정하세요. 펀드에 따라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자동으로 재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로 쓰려면 현금형, 복리 효과를 원하면 재투자형이 유리하죠. 즉, 이 펀드는 배당금이 자동 재투자인가요? 한마디만 물어보면 당신의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곱 번째, 목표 수익률보다 손실 한도를 정하세요. 60대 이후의 투자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따라서 목표 수익률 5%보다 손실 한도 3%를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운용사에 따라 자동 환매 조건 기능이 있는 펀드도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급락 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펀드는 수익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수명을 위한 구조입니다. 시니어에게 펀드는 돈을 불리는 수단이 아니라 돈이 오래 남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10년 모은 돈을 1년 만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 전용 펀드는 이름보다 내용을 봐야 합니다.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안정성과 구조예요. 채권 비중, 배당 주기, 수수료, 환율 위험. 이 네 가지만 확인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지금부터는 투자가 아니라 생존 설계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 이미 시니어 전용 펀드에 가입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어떤 상품인지 남겨주세요. 실제 사례를 분석해 더 좋은 조합을 함께 찾아드릴게요.